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는 화려한 돌싱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이혼을 접하게 되면 저는 안타까움, 안쓰러움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요즘 지인들에게 이혼을 접하게 되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고 지내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 같은 건 흠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저이지만 저 역시 이혼을 할 당시에는 온갖 잡념들에 휩싸여 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는 친구로 지냈기에 가끔 남편의 집으로 가곤 했고 연인이 되면서도 시댁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친정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죠. 시댁에서는 저를 특히나 예뻐해 주셨는데 남편이 외동이었던 터라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었죠. 아름아, 넌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다음에 올 때 그걸로 해주마. 저 다 잘 먹어요. 어머님은 뭐 좋아하세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작은 손으로 요리까지 할 줄 알아? 잘은 못하는데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할 줄 알아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연히 다 맛있겠지. 아름이가 만들어주는 거면 소태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걸? 그런데 그런 일은 나중에 네 가정 생기면 네 자식한테나 해주고 지금은 내가 해주는 음식 먹어주려무나. 난 아름이니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단다. 허구한 날 허겁지겁 전쟁 치르듯 먹는 남자들만 보다가 너처럼 오물오물 토끼처럼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이 엄마가 너무 행복해. 시모는 늘 저에게 귀엽다,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등의 말을 해주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전 그런 시댁 분위기가 좋았고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런 시댁이라면 저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큰 소리도 조금의 의견 충돌도 없이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고 친정을 비롯해 시댁까지 화기애애한 그 자체였어요. 첫 명절이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래도 명절, 제사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시댁은 어떤 분위기로 나를 대할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우려와는 달리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모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함께 시작할 거라 예상했던 터라 이런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심지어 준비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반 이상을 해놓으신 터라 전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머진 제가 하겠다며 앞치마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할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부턴 좀 더 일찍 올게요. 아니야. 늘 혼자 해왔는데 뭐. 신경 쓰지 말고 옷부터 편한 걸로 갈아입으려무나. 이미 갈아입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쉬세요. 저 생각보다 잘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잘하는 거 다 알지. 다 아는데 정말 거의 다 해서 네가 할 게 없어서 그래. 괜히 너까지 힘 빼지 말고 일단 조금 쉬어. 곧 있으면 끝이니까 뒷정리나 좀 도와다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전이라도 뒤집을게요. 그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이때까진 분위기 좋았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나서 일을 하려고 했고 서로의 등을 떠밀며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려고 했죠. 음식을 다 마련하고 나선 시모가 쉬는 동안 혼자 뒷정리를 빨리 끝내버리곤 빨래부터 시작해서 대청소도 다 해버렸습니다. 시모가 일을 워낙 못하게 하니
빨래 대청소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뿌듯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혼자 아침부터 고생했을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해주더군요. 어쩜 그렇게도 손이 야무질 수가 있는지. 덕분에 이번 명절엔 몸살 걸릴 일 없이 잘 지나가겠구나.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도 잘하고 아주 집안일을 우리 아름이가 다 해준 덕에 이 엄마가 편하구나. 시모는 제 두 손을 쓰다듬으며 애정을 듬뿍 담은 말을 해주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냈고 친정으로 가기 전 저희를 배웅해 주시는 시모에게 준비한 용돈 봉투를 드렸죠.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맛있게 먹고 잘 쉬다가 가요. 아, 그리고 어머님, 여기 용돈이요. 첫 명절이고 해서 준비했어요. 시모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는 듯 놀란 눈을 하고 봉투를 보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시모의 손에 저는 봉투를 쥐어드렸고 시모는 감동한 듯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래서 다들 딸 타령을 하는가 보구나. 우리 아들은 생전 이런 봉투 내미는 법이 없었는데. 에이, 엄마, 생신 때 용돈 드렸잖아요. 생일마저 입 닦으면 네가 아들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어찌되었든 아가, 고맙다. 내가 잘 쓰마.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확인한 시모가 불현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세하게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요. 그런데 혹시 너희 친정에도 명절이라고 봉투 준비했니? 전쟁의 시작과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시모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왔고 시모의 의중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했어요.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고 차별을 두어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네, 친정도 봉투로 준비했어요. 저는 매년 친정에 용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준비했어요. 그 순간 시모의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따지듯 닥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니? 이제 시집 왔으면 친정을 챙길 필요 없지 않니?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왜 친정까지 챙기는지 모르겠구나. 애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보니 우리 아름이가 다 좋은데 돈 쓰는 씀씀이가 좀 해픈 것 같네. 너희 돈 관리는 누가 하니? 네가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맡겨. 알겠지? 그리고 용돈 같은 건 앞으로 친정해 주지 말고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과연 내가 알던 시모가 맞는지 의문이 다 들더군요. 어떻게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다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말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입을 떼더라고요. 에이, 엄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자, 우리도 이만 가봐야겠다. 우리는 갈 테니 푹 쉬어요. 그렇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친정에 가게 되었고 저는 친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죠.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듣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건지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화가 올라왔고요. 여보, 혹시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엔 우리 집에 용돈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엄마가 한 말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뭘 신경 쓰고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텐 알겠다 하고 우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무리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도 나 어머님 말씀 기분이 너무 나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시집온 딸은 자식도 아니야? 뭘 그런 말을 곱씹고 있어. 괜히 당신 기분만 나쁘게. 워낙 옛날 분이라 그래. 그런 부분에선
아무리 설득하고 타협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들어도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지내줘. 응? 그거 말고는 다 당신 편하게 맞춰주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상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앞으로 그런 말 나올 것 같으면 한 발 앞서 막아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분 풀고 좀 쉬자. 당신도 지금 피곤해서 예민해져 있어. 응?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딱 그 부분만 아니면 시모는 꽤 괜찮은 시모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딱 한 가지가 결국 저를 이혼까지 몰고 가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몇 번의 명절이 지나고 도무지 적응되지 않을 것만 같던 시모의 고지식한 면모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당부한 대로 앞에선 그저 네라고 답하고 뒤로는 친정을 챙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렇게 행동하는 저 자신이 싫었는데 어떤 면에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괜한 불화를 일으키지도 않고 얼굴을 붉힐 일도 없으니 현명한 며느리로서의 태도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정아빠의 생신이 되었고 전 매번 시댁 어른들의 생신상만 차려들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 생신상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번 생신은 집에서 대접해 드리기로 했죠. 엄마, 이번 아빠 생신상 내가 차려드릴 테니 시간 맞춰서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입이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드릴 테니까. 어머, 웬일이라니? 웬일은 무슨? 딸이 시집 가더니 철든 거지 뭐. 매번 시부모님들 생신상 차리면서 아빠 엄마 생각 많이 했었어. 딸이 돼서 제대로 된 생신상 한번 안 차려주고 시집 온 게 내심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서 식사만 하셔요. 그래, 알겠어. 네 아빠 또 울겠구먼. 그렇지 않아도 딸이라면 넘어가는 양반인데 그런 딸이 차린 생신상이라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밥이나 제대로 드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신경 써줘서 고마워, 딸. 덕분에 아빠 행복하겠네.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뻐해 주실 줄 알았다면 진작 모셨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요. 전 더욱 생신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전날 장보기를 마치고 당일 아침부터 일어나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생신상 준비를 하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에도 통화는 자주 하던 터라 전 아무 생각도 의심도 없이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름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오늘 사돈어른 생신 너희 집에서 한다며? 그 순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편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평소 시모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더군요. 네,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집에서 모시려고요. 좋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제 말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외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친정에 가서 있는 반찬에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내가 이때껏 네 친정 생신은 챙기게 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앞으로 생신도 챙기지 말거라.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같은 여자, 같은 며느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도 아닌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지 말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탁, 권유도 아닌 명령조 시모의 말투에 저 역시 화가 났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생신은 챙겨야죠. 생신 챙긴다면서 괜한 낭비하니까 그렇지. 오늘도 봐라. 내가 너희 집 잠시 들린다고 우리 아들한테 연락 안 했으면 이딴 짓이나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 아니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생신상을 그것도 집에서 차려준단 말이니? 네가 우리 아들 집에서 그딴 짓거리 하면 퇴근하고 피곤한 우리 아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혹시 아세요?
너무 화가 나면 아찔해진다는 것을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너무 화가 나 아찔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이때껏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인데 제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생신상에 드는 비용도 제가 번 제 돈으로 마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집,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라 제 집도 된다고요. 집 살 때 제 돈도 절반 들어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섭섭하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전 그렇게 싫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리고 저희가 잘 되길 바란다면 이런 식의 강요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나쁜 길로 빠져 쓰면 안 되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 정도 돈과 시간도 쓰면 안 되는 거냐고요. 시모는 늘 우리가 잘 됐으면 한다는 말을 방패로 삼으며 저를 억압해왔고 전 이제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로 했죠. 저도 섭섭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씀 전부 다 저한테는 다 섭섭하다고요. 시집을 가면 딸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친정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를 낳아주시고 이날 이때껏 온 정성을 쏟으면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정말 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 한두 푼 아끼자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전 앞으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친정에 할 도리는 하면서 살 거예요. 이런 제가 정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가 돈을 어떻게 쓰든 관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서로 좋지 않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름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되바라졌구나. 어디 어른한테 버릇없이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게야? 내가 말했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처음엔 생신상 용돈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큰 돈, 더 큰 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란 걸 왜 모르니? 네 친정 부모님이라고 다를 줄 알아? 나이 더 들면 기댈 거라곤 자식밖에 없을 텐데 그때 가서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부터 지갑 노릇을 하려고 하냔 말이다. 저희 부부가 진짜 누구의 지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딴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는 친정에는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며 달마다 저희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 병원도 회사 다니는 저를 꼭 데리고 다니며 그 병원비조차도 저에게 다 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딴 말이나 하니 퍽이나 진정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다 저 잘 되라고 한다는 그 말이요. 그게 어떻게 제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갑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가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부터 각종 병원비까지 더는 도움을 드리면 안 되겠네요. 어머님 역시 이제 기댈 거라곤 외동아들 하나뿐일 텐데 사람 마음 모르는 거라고 저희한테 더 큰 걸 바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진정하고 시댁이 갔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시집 오면 넌 친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씨 집안 사람이라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인 날 돕는 건 당연하지. 저한테는 그 모든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 어머님이나 친정 다 무시하면서 잘 사시고요. 저한테 더는 강요하지 마세요. 저 이만 끊을게요. 더 이야기 나누다간 정말 어머님하고 사이 틀어질까봐 겁나네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계속해서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시부의 생신날엔 시모와 함께 여행을 보내드렸고 시모의 생신날엔 명품 가방을 선물했었습니다. 물론 선물과는 상관없이 생신상까지 차려드렸었고요. 그땐 이런 며느리가 또 없다고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본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깟 생신상 한번 마음 편하게 차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모도 부모라고 그 큰 돈을 들여가며 신경을 쓰고 대접했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처음으로 차려드리는 친정아빠의 생신을 이딴 식으로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마음을 가다듬고 기뻐하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신상을 준비했고, 밑재료 준비를 끝내고 한숨 돌릴 때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야! 야! 문 열어! 이 문 당장 열어!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는 집으로 들이닥쳤고,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화를 내며 기껏 준비한 재료들을 다 엎어버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만두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이거 놔라 이년아.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내가 그만할 줄 알아? 어디 건방지게 뭐? 강요하지 마. 신경을 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 이 고약한 년. 내가 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거다. 생신상? 웃기지 마. 내가 절대 아무것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아무리 말려도 눈이 돌아버린 시모를 말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미 재료들은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상태였고, 제가 말리면 말릴수록 시모는 더 격하게 난동을 부리더군요. 시모는 아예 집에서 어떤 음식도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예 냉장고 문까지 열어 모든 음식들을 다 꺼내 바닥에 쏟아부어 버리더군요. 전 그저 그런 시모를 지켜보며 분이 풀릴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연락해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을 전했고, 시모의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년이 감히 날 우습게 봐?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라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생신상 차려낼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시모는 끊임없이 저를 향한 분노를 뱉어내며 난동을 부려댔고, 그 사이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들어오더군요.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멈칫거리며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반찬통을 들고 바닥으로 집어던지려는 시모를 가까스로 저지한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이딴 짓까지 하냐고. 이거 놔라. 저 물건이 나한테 한 말 들으면 너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다 이해할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든 이건 아니지. 엄마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 어떤 이유로 얼만큼 화가 났던 간에 이건 아니야. 자신을 이해하기는커녕 저를 두둔하고 나서는 남편을 보며 시모는 더 큰 분노를 느끼는 듯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다시 저에게로 향하더군요. 너 도대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이를 데가 없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질을 한 게야? 너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물건이었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였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만큼 제 마음 역시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무엇보다 이 모든 광경을 부모님께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생신날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그런 불효도 또 없을 테니까요. 화를 낼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선 전 봉지를 찾아들고 시모가 다 엎어버린 재료들을 챙겨놓고 시모의 손에 꽉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덕분에 저는 못 쓰게 됐으니까 가져가서 저녁해 드세요. 어머니 말대로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그냥 버릴 순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다 망쳤으니 어머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라고요. 그리고 뒷정리도 다 하고 가세요. 어머님 말대로 힘들게 일하고 온 어머님 귀한 아들이 이걸 다 치울 순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부린 어머님이 직접 다 치우고 가세요. 제 말에 시모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손을 치켜들더군요. 전
그 손을 낚아채 뿌리쳐버렸고요. 이년이 감히? 자꾸 이년저년 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한테 그딴 욕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제 몸에 손도 대지 마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맞고 다니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니고요. 행복하게 지내라고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여전히 몸을 부들부들 떨던 시모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이번엔 제 머리채를 획 잡아버렸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와도 되는 거야? 집에 가보고 없으면 전화하면 되죠 뭐. 연락하면 분명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다고요. 아무리 당신 생일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한테 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요? 나라도 가서 좀 도와야지. 그런데 왜 문이 열려있지? 얘는 겁도 없이. 어머, 이게 다 뭐야? 사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모님은 뭐라도 도울 마음에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느라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디지털 자물쇠가 아닌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터라 문을 닫는다고 해도 잠기진 않는 문이었고 심지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조금 열린 상태였던 거죠. 아무것도 알 리 없었던 부모님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처음 본 것이 제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빠의 생신날 말이죠. 제가 떠올리기도 싫었던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제가 시모의 손에 휘둘리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의 고함을 듣지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였고 여전히 저를 놓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보다 더 화가 난 아빠가 다가와 시모의 손을 낚아채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의 쪽으로 시모를 던지듯 밀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품에 고꾸라졌고 그런 시모를 아빠는 무서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려보시더군요. 그런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이렇게까지 잡는 거냐고요? 아니, 잘못을 했더라도 말로 타이르면 되는 일이지 우리 애가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입 없어요? 말할 줄 몰라요? 그 뚫린 입으로 말 좀 해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시모에게 따져묻는 엄마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시모. 그야말로 그런 난리가 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것은 시모의 침묵이었어요. 엄마의 그 어떤 물음에도 시모는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침묵의 의미는 미안함이 아닌 그저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시모를 몰아붙이는 내내 시모는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입을 삐죽거리는 듯 엄마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은 너는 짓거려라, 난 안 듣는다는 식의 무시와 다름이 없었고 엄마도 저와 똑같이 느꼈는지 말할 가치도 없다시며 저를 데리고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편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감히 너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 남편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가 일찍 서두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여보, 그만해. 아름이 놀란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애한테 그러지 말고 흥분 좀 가라앉혀. 네가 뭘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있어. 딸, 고개 들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필 생신날 이런 꼴 보여서. 네 잘못 아니라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남의 집 자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돈 받아갈 땐 그렇게 고맙다고 바닥 갈라지게 고개 숙이고 잘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잘하는 거야? 머리채나 잡아뜯는 게 잘하는 거냐고. 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뒤로 이어진 엄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네 남편이 술 먹고 여기로 찾아왔더라. 그 옆편에 살던 집 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던데. 돈이 없어서 마땅히 옮겨줄 집이 없다고 말이야. 생각 같아서 당장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큰 돈도 없어서 속상하다면서 울더라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네 아빠랑 내가 신경 쓰여서 우리 노후 자금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한테 이딴 광경이나 보게 만들어? 그 옆편네도 그래.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딸인 너한테 그딴 짓을 해? 아니, 돈을 다 떠나서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진짜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속상해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하는 분이 아닌데 많이 속상하시던 엄마는 제 앞에서 화를 내시며 우시더라고요. 평소라면 다 괜찮다고 그런 일도 있다며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을 엄마가 우시는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렇게 한참 울은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친정에서 큰 돈을 받아간 남편. 남편에게 그 큰 돈을 받아 집을 마련한 시모.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친정엔 조금의 용돈도 용납하지 않았던 시모. 그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괘씸한 건 남편이었어요. 시모의 집을 마련하던 시기에 제가 이것저것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해대며 어물쩍 그 상황을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그땐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거란 생각도 못한 상황이라 속여봤자 대출금 정도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효도하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나 하는 생각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괘씸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시모에 대한 넘치는 분노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와서 빌기는커녕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분노와 체념이 오가는 며칠이 흐른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전 친정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싹싹 빌며 사과를 해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다리를 꼬고 앉아 저에게 이혼을 통보하더라고요. 그 역시도 제 예상 안에 있기도 했지만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이혼. 엄마랑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나도 힘들고 당신도 앞으로 우리 엄마 보기 싫을 거고 그러면 난 더 힘들어질 거고 우리 앞날이 뻔하잖아. 지금 이혼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감히 누가 먼저 이혼을 입 밖에 내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당신 우리 집에서 돈 많이 받아갔더라. 그 돈으로 어머님 집 사는데 보태드렸고 이혼은 하는데 돈은 다 토해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에 남편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해? 난 빌린 적도 없는데? 내가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있으면 가지고 와 보든가. 이런 걸 보고 딱 잡아뗀다고들 하시죠? 네, 남편도 그런 적 없다며 딱 잡아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유롭게 커피까지 홀짝홀짝 마셔대며 증거가 있다면 가지고 오라는데 그 모습이 참 하찮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뻔뻔할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생각하는 바가 밑바닥이면 저딴 행동밖에 하지 못할까 싶기도 해서요. 이혼의 단어가 나오고 난 후,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설마 이러진 않을까 했던 제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찮은 태도였어요. 부모님은
남편에게 차용증 한 장 쓰라는 말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고, 이체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그냥 준 것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 대처 능력이 더욱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증거 있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날 그 상황을 다 동영상으로 남겨놨다고 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은 차용증 대신 홈 CCTV로 모든 상황을 녹화했고 그 녹화본을 따로 간직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홈 CCTV는 제가 설치를 해드린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두 분만 계시는 것이 불안해 설치해둔 것이 이렇게 쓰인 것이었죠.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의 남편을 향해 동영상을 틀고 볼륨을 키웠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 이제 이사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영상 속의 남편은 고개를 바닥에 박고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아빠는 일으켜 세우며 진정시켜 주셨고요. 그래, 이 돈으로 해결된다니 다행이네.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울고 그래. 인제 그만 울고. 자네, 내가 이 돈 왜 빌려주는 줄 알지? 우리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빌려주는 걸세. 돈 때문에 자네가 힘들어하면 우리 딸도 힘들 테니 우리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빌려주는 거라고. 네, 잘 압니다. 제가 아름이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혹시나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날엔 지금 이 돈 한 번에 다 갚아야 할 거야. 농담 아니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눈에 눈물 나는 꼴은 못 봐. 자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아름이랑 제가 잘못되면 당연히 이 돈은 다 돌려드려야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됐어. 차용증은 무슨.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약속이나 잘 지켜. 아빠의 말처럼 차용증은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버젓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말이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치켜뜨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되돌려 주었어요. 이혼하자고 했지? 뭐라고 했더라? 우리 앞날이 뻔하다고 했었나? 그렇긴 해. 우리 앞날이 너무 뻔하게 잘 보여서 나도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렇게 이혼할 거 이때까지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 어찌되었든 위자료 청구는 할 거니까 준비해놔. 당신 포함해서 당신 엄마한테도 소장 갈 거니까 참고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봐. 할 말을 다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180도 바꿔버린 남편놈이 제일 가벼운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여보, 잠시만.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 네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난데. 돈 빌려갈 때는 목이 부러지라 조아리면서 다 갚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뭐? 빌린 적이 없어? 이 영상 없었으면 너 끝까지 그런 적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부렸겠지? 내 말이 틀려? 됐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를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난 이제 너한테 듣고 싶은 말도 전혀 없고 더는 너 같은 인간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없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난 그저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숙이고 들어올 줄 알고 그런 거였어. 그리고 돈은 당신이 막 몰아붙이니까 나도 순간 짜증이 나서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거야.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변명을 하려거든 제대로나 해. 되지도 않는 변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폭발 직전인 사람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주라. 나 당신 아직 많이 사랑해.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이거 나.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후 예정대로 남편과 시모에게 소장을 날렸고 그 결과 위자료도 받고 이혼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전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다 돌려받게 되었고요. 친정 부모님께 줄 돈과 저에게 줄 위자료 때문에 전 시모는 집을 다시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전 남편 역시 저에게 최고액의 위자료를 주게 된 탓에 빚쟁이가 되어 전 시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름아, 잘 지냈니? 첫 마디에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이 귀신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기분 나쁜 소름이 돋더군요.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잘 지내지? 잘 지내겠지. 우리 아름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여러모로 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더구나.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네 남편, 아니 우리 아들한테 혼 많이 났다. 나 때문에 너랑 이혼하게 됐다고 날 많이 원망하더구나.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널 이혼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속내가 뻔히 보이는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전 남편 역시 어이없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본인이 누굴 원망할 처지조차 되지 않으면서 감히 누굴 원망하는 것인지. 저요, 전 시모에게 그 모진 수모를 겪었을 때도 전 남편이 저도 모르게 큰 돈을 친정에서 받아갔을 때도 화가 나고 괘씸하긴 했지만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시모야 연을 끊고 살면 되는 거고 다른 사치 부리는 데 쓴 돈도 아닌 부모 집 마련해준다고 빌려간 돈이야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 이런 마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악용해 돈까지 꿀꺽 삼키려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불을 지핀 건 시모가 맞지만 그 작은 불씨를 큰 불로 만든 것이 본인이면서 시모를 앞세워 저를 설득하려는 그 속내가 참 어이없으면서도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전 그 인간한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요. 받을 도움은 다 받고 돈 안 갚아도 되겠다 싶으니까 저부터 버리는 남자. 당신 같으면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거기에다 집도 절도 없는 빚쟁이인 남자를요? 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아름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려무나. 우리 아들 금방 일어설 수 있어. 아직 나이가 젊잖니.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려무나. 결국 전 시모는 악어의 눈물을 쏟아내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도 젊은데 제가 왜 그딴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요? 앞으로 살 날이 긴데 그딴 인간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가면서 고생할 마음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린과 동시에 차단해버렸고 그 후론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한심하지 않나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고 그저 주는 대로 받고 하는 대로 가만히 두기만 했더라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 저 고생을 하나 싶었네요. 뭐 자기 복 자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다니는 중이며 요즘엔 남자친구가 생겨 행복하고 아기자기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죠. 언제 어디서나 제가 우선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고 만나는 지난날 동안 여름에는 손선풍기를 겨울엔 핫팩을 건네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남자예요. 무엇보다 길을 거닐 때면 꼭 저를 길 안쪽에서 걷게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직까진 결혼 생각은 없지만 지금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 이 남자의 본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연애도 하고 일도 하며 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 역시 처음 이혼했을 땐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왜인지 죄를 저지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혼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게 죄는 아니니까요. 제가 뭘 하든 어떤 연애를 하든 그건 제 자유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의 돌싱녀, 돌싱남 분들,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봐요. 언제까지나 아픔에 절망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할 순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힘들었던 만큼 이제 우리 다들 행복합시다.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만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꿈꾸는 그 행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봐요. 그러면 저는 모든 분들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삶을 응원하며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